어디서 다시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법리를 따지고 말고 하지. 계엄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계엄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백령도 작전, 노성원의 수첩에 있었던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목숨을 앗아갈 결정을 했으면 실패하면 부하들은 살리고 자기 목숨 하나는 걸 정도의 각오는 하고서 계엄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명령을 듣고 수행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고 이미 인생이 나락으로 갔어요. 그 양반들 자기 생애에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진작에 자백했잖아요. 국회에서 자백했고 네. 검찰 조사에도 자백했고 우리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국회에서 이미 특전사령관이 자백한 영상이 있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검찰 수사에서도 수방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네. 그 경찰청장한테도 모조리 다 체포하라.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이미 네. 다 자백했단 말이죠.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자료 화면들 다 우리가 몇 차례나 보여드렸고 이 자료는 다 검찰 조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받지도 않은 명령을 자기들이 일부러 지어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조사를 받던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리고 그걸 부하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들 다 현장에서 전달됐어요. 부하들은 다 자백하고 후회한다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들 다 조진 거예요 이제. 정작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 부하들 인생을 영원히 조져놓은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헌재 재판소에 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한 적 있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하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거짓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자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언론들도 있던데 이 자는 계엄을 선포할 배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예요. 애초에. 겨우 저거밖에 안 되는 찌질하고 비겁한 자가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저 태도를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자기 혼자 살자고 그러는 거죠, 저게. 부하들이 자기 몰래 저지른 일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쳐들어간 영상을 국회 소추단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 것도 있고 처음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소리를 살려 다시 보여주세요. 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 헌재에서 이렇게 틀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엄군들 모습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갑 22호증의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군인들 정말 많이 중앙선관위 갔어요.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계엄군이 수십 명 모여들어 선관위에 저렇게 많은 군인이 갔어요. 후인 10시 33분, 34분 사이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들 모습이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 바로 서버실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30분 사이에 이건 관할청사입니다.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31분부터 32분 사이 영상입니다. 여기는 12월 3일 11시 36분 25초에서 45초 사이의 영상인데요. 이 주차장 입구에 경찰차와 경찰이 집결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저기서 입구를 중국인 99명 잡았다고 가짜뉴스가 막 퍼지고 있죠. 훨씬 긴 게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 윤석열이 자기가 발언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에서 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 영상을 보여준 이후에 윤석열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예.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어디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씨부리노? 다른 장소에서 계엄 해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들 체포돼서 수방사 벙커로 끌려가는데 경찰청장한테 다 체포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어떻게 국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도 다 의결할 수 있었대요. 어디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끌려가는데 의결 막으려고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끌고 간다는 이야기도 이미 증언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 알려주세요. 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한 부대가 누구고 국회의원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가 수방사 벙커를 말하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를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는 체포 대상자를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네. 나중에는 16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수거 대상으로 16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 내에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자 나중에 체포 대상을 3명으로 줄입니다. 네,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3명으로 최우선 체포 대상을 줄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저 얘기를 했고 그 명령이 전달돼서 체포조가 주고받은 카톡에 있는 거예요. 네,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 이런 그 지시가 공유가 됐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먼저 체포하라고 수정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 잡혀갔어요. 이렇게 어디서 다시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법리를 따지고 말고 하지.